나도 해보고 싶다. 결국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송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 이런 일을 겪었을 때는 허전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었죠. 하지만 간단하게 떠나보내는 것도 이들의 몫이 됐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도 보셨지만은 아들 깔아놨을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해요. 해봤자 가능합니까? 겨울에는 가끔 초반에 이렇게 뭐야? 송아지와의 이별을 마주하고 우리가 가라앉은 목장. 들저스는 마음 한켠이 치입니다. 어쩌면 이들 가족은 젖소가 있다는 것보다 젖소와 함께 살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감이 해야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살아나려면 살아난다는 소리도 해요. 육성우들의 관리를 대단하거든요. 지금은 아들이 도와주긴 하지만 아들 도와주기 전에는 제가 했어요. 갔을 때 그래요. 그래 잘 가네. 그러고서는 또 와서 이렇게 밥 먹는 애들 보면 한 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그럼 애들도 바라보는 눈빛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송아지들도.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고 아무도 없었다는 듯 평화를 되찾은 목장. 반가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또 줄 거야. 바로 학생들의 큰아들인데요. 육개월만에 한동안에 스키를 나눠갑니다. 지난주는 이웃으로서 어렸을 때는 너무 이렇게 살도 없고 그랬던지 좀 이렇게 남들 아버지는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는 주말 되면은 많이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놀러도 다니고 이러는 거에 상당히 부러웠는데 현재에서는 저희를 위해서 이제 부모님이 힘들게 밤늦게까지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부모님께 정말 어느 누구의 부모님보다 더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 입장을 이어갈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주말마다 나와서 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원 씨는 대학에서도 막농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치로 무직한 두 아들이 곁에 있으니 준원 씨는 얼마나 고마울까요? 아이들이 이런 데 잘 해주는 데 대해서 좀 고맙고 생각하고요. 요즘 치유 과정이 있습니다. 정의라고 그러죠. 저도 인지로 받으시겠으니까 전문 정의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럼 이주가
법률 지원단장 같은 경우도 당시에 성완종 시장이 이 실행이 안 된다고 해서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했는데 그런 사람들 비서실장한테 보고했다. 비서실장 왜 혼자만 올라왔느냐, 누가 부탁했느냐,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그 정황도 분명히 알 텐데 그거에 대해서 글쎄 말이 그걸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앞으로 공개될 사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지 정말 의문입니다. 예. 이날 팀장은 도대체 문재인 대표가 왜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고 사실 조금 본전을 못 찾았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TV에서 그 미국의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고요. 마지막 문장이 그래요. 문 대표의 사명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시면 바로 오늘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본전도 못 건진 기자회견이 되고 말았다. 이런 평가가 많고 올해 좀 후폭풍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진실게임 양상인데 일단 저는 지금 정두원 의원도 뭐라고 얘기 들어보고 좀 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정두원 의원 지금 소상하게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사실 궁금한 게 많고 또 새누리당 내에서도 지금 당신 왜 이런 얘기를 쓸데없이 했느냐라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두원 의원도 아는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아마 더 많은 얘기들을 내놓아야 될 텐데 일단 오늘 한 이야기까지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황상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면 너무 자존심 상해서 말을 그냥 못하는데 내가 아니까 아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시민사는 게 없지. 다 알잖아. 알면서 물어봐. 이승기 전 의원님 얘기가 좀 말씀 나오시는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나옵니다. 바로 이상백 전 국회의장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죠. 자 그런데 지금 한간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이 이상백 전 부의장과 가깝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 만약에 MB 쪽에서 요청이 왔다면 이상백 전 의장 통해서 온 건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송환종 씨가 이 굉장히 능수능란한 분입니다. 화면도 마찬가지로 한쪽만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이다라는 제가 볼 때 그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쪽만 밀었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무산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걱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적인 차원에서 두 군데가 다 이런 부탁을 했던 그런 정황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정도 노인의 말에 어떤 신뢰성을 두자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 측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새로 된 당선인 측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부탁을 했죠. 그리고 인수위에 바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바로 들어가서 아마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당시 인수위에 들어가는 걸 뭐 일부 신문 사설에서 막 비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인수위에 들어왔느냐 해서 이제 인수위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걸 보면 누군가가 인수위에 넣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보면 결국 성완종 회장이 MB 측에도 누구한테 술을 있다. 그 아까 그런 형님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수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시청자분이 지적을 했듯이 시청자분들이 정말 요즘 보통 시청자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에 다 둘을 댄 거 아니냐. 민들이 왔네. 그렇게 봤을 때 미래 권력이라고 하는 이상득 전 부의장이라고 할 텐데 거기도 당연히 둘을 댔을 테고 자기 사면을 위해서 양측을 로비했을 가능성 이거를 지금 이제 앞으로 밝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 정두원 의원의 이런 주장 사실 정두원 의원의 주장은 맞는데 거짓말하고 현실적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진실한 게 상당히 손에 많이 묻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문재인 대표도 결정했는지 문재인 대표도 그 노무현 대통령의 이명박 인터뷰 문서부 사건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MB 쪽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대선 전에 있었던 어떤 움직임도 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못한다. 서로서로의 뭔가 챙기는 구석이 있겠지. 예.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거 아니냐. 정치권에서는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자, 그 이남희 팀장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까 그 전해철 의원 등